모더레이터를 맡은 가톨릭 의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최범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성 코뼈병 환자에서 심내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까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한승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가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신장내과 정성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두 선생님들을 모시고 만성 콧밥병 환자에서 혈압 조절을 어떻게 할지, 혈압 조절을 할 때 어떤 약제들이 효과적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일하는 한승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혈압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나온 가이드라인과 심장내과와 또 신장내과 의사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혈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웃컴을 모두 좋게 만들면 가장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망률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CKD의 프로그레션을 어느 정도 억제해줘야 되는 게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주로 메이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주로는 이제 사망과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연구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만성 콩팥병의 중요성이 대두시되면서 최근 트라이얼들에서는 이런 CKD 아웃컴에 대해서도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남자 55세가 50세 때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 5년 동안 치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뇨는 없었고 30년 동안 이제 담배를 펴왔어요. 그동안 라스 블로커와 칼슘 채널 블로커로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조절이 안 되면서 이뇨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었고, 하지만 이제 혈압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35에서 128로 잘 조절됐습니다.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에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110 정도였고 단백뇨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의 혈압의 골은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일반 개원과 선생님들에서도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강의 맨 끝에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인 KDIGO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혈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2021년에 업데이트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시 여겼던 거는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피스에서 어수선한 데서 혈압을 재면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ACC, AHA 가이드라인에서 그대로 인용을 발주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대로 하기에는 실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어느 정도 프랙티스에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머디피케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솔트 인테이크를 줄여라. 그 다음에 마더리티 인텐시티 피지컬 운동을 해라. 일주일에 여기서 150분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씩 따지면 한 5회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하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타겟이 120으로 굉장히 낮춰졌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30에 80으로 규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최근 나온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20으로 낮췄습니다. 그 외에 당뇨가 있을 때 또는 단백뇨가 있을 때 혈압 약제 첫 번째 초이스는 라스 블로커를 사용하라는 건 크게 바뀐 것이 없고요.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에서 칼슘 채널 블로커를 먼저 고려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임상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이걸 리뷰를 해봤을 때 과연 이렇게 낮게 혈압을 가져가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낮게 혈압을 가져가는 게 그런 에비던스가 충분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에비던스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CKD 아웃컴에 대한 연구들을 잠깐 살펴보면 1994년이면 아주 옛날 연구지만 이것이 랜드마크 스터디입니다. 잘 아시는 MDRD 연구라는 건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보시면 이 위에 이 혈압이 단백뇨가 없는 환자들에서는 혈압을 낮추어도 그렇게 크게 이펙트는 없었지만 단백뇨가 어느 정도 하루에 1g 정도 이상 나오는 환자들에 있어서 혈압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CKD 프로그레션이 완화가 된다는 내용의 연구였고 이때 사용된 타겟 혈압이 민 아티리얼 프레셔가 92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치환하면 약 125에 75 정도의 혈압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근간으로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걸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이 연구 외에 그 다음에 다들 그 이후에 나온 연구들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긴 있었는데 이 아스크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130에 80 아래로 낮추면 과연 좋아질 것이냐. 실제로 이 연구를 했던 이 트라이얼 페이스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했지만 이거를 연장을 해서 한 10년까지 연장해서 업저베이션을 해봤더니 그래도 역시 단백뇨가 많은 사람들에서는 그래도 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CKD 아웃컴이 조금 좋아지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앞선 두 가지 연구에는 이제 당뇨 환자들이 거의 포함이 안 됐었고 주로는 이제 논다이베틱 CKD 환자들만 이제 포함됐던 연구라 이걸 확대 해석하는 데는 조금 유추가 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연구들에서는 이 앞선 연구들하고 같이 아주 컨시스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라미프릴이라는 약을 가지고 했던 연구들이든지 심지어 이제 당뇨에서 했던 이런 연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혈압을 130 아래로 낮추었더니 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라든지 아니면 엔드 스테이지 키드니 페일러로 가는 그 빈도를 아주 의미 있게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그래프는 아마 많이들 익숙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것들이 이제 성공한 연구들, 아웃컴을 호전시켰다는 성공한 연구들이고요. 이 노란색은 약간 이제 이퀴버컬한 거였고 빨간색은 이제 페일했던 연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기서 보셔야 될 거는 혈압이 그래도 130에서 140 정도까지 떨어뜨렸더니 성공했던 연구들이 많았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낮게 떨어뜨렸을 때는 그렇게 아주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중 하나 이 어코드 연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어코드 연구는 이제 당뇨, 2형 당뇨를 가지고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혈압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압을 120까지 굉장히 낮췄더니 아웃컴이 어떻게 되느냐. 실망스럽게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그렇게 많이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오카디악 인팍션이나 데스도 줄여주지 못했고 약간 논 페이탈 스트로크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인텐시브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을 했을 때 조금 의미가 있게 줄어들더라라는 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컨선으로 제기되었던 게 이제 키드니 아웃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혈압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으니까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거,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떨어지는 거 빈도가 훨씬 혈압을 낮게 유지한 그룹에서 많이 발생해왔고요. 반면에 이제 단백뇨를 줄여주는 마크로 알부민율의 빈도는 혈압을 조절하면서 의미 있게 줄여주더라. 조금 상반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연구가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스프린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어코드 연구는 당뇨 환자들한테서만 연구를 했었고 이거는 당뇨 환자와 전에 이제 스트로크가 있던 환자들을 다 뺀 논다이베틱 하이퍼텐시브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마찬가지로 120까지 아주 낮게 유지를 했더니 과연 아웃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던 연구인데요. 이거는 앞선 어코드 연구하고 달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아주 의미 있게 좋아졌고 심지어는 사망률도 낮춘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엘더리 퍼슨, 60세 이상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연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했던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도 혈압을 한 125에서 130 정도로 조금 낮췄는데요.
그에 비해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한 그룹에 비해서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와 데스의 사망률이 현재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압을 낮게 가져가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장 영역의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올해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혈압 고를 좀 더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인 반면에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는 이걸 다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로피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직까지 혈압의 기준을 14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제1기 고혈압으로 하고 있고요. 당뇨 환자에 있어서도 아까 어코드 트라이얼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120까지는 낮추지 말고 그래도 130까지로만 낮춰라. 또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도 KDIGO에서는 뭐 120까지는 그걸 수용을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130 이상 이하로는 낮추지 말고 130 정도까지만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프린트 연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여기에는 역시 이제 키드니 인주리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연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베이스라인에 이제 CKD 상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컴이 조금 달라지긴 했었는데, 물론 인터랙션은 없었지만은 기존의 CK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혈압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도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고, CKD 아웃컴만 따로 나와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물론 이제 N수 발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한 군이나 스탠다드하게 조절한 군이나 아웃컴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CKD가 없었던 군에서 이렇게 GFR 감소폭이 훨씬 커서 키드니 인주리에 대한 컨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연구자들이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는지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이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려고 연구들을 이제 후속 연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천저하게 차이 나는 것처럼 혈압을 인텐시브하게 컨트롤했던 그룹에서 AKI 빈도가 굉장히 높게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잘 관찰을 했더니 AKI 정도가 굉장히 좀 마일드했고, 약을 끊으면 다시 리버서블하게 이제 돌아오는 걸 봐서 이렇게 AKI가 생긴다고 혈압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KD에 대한 이벤트도 관찰을 했는데, 앞선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나 사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주는 것을 잘 보여주었지만,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갭이 굉장히 큰데요. CKD에 대한 발생률은 혈압을 낮추므로써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서 그 해저드 레이셔를 보면 약 3.5배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CKD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봤더니, 실제로 CKD가 발생한 사람들에서 사망을 했다거나 엔드 스테이지 키드니 페일러까지 가가지고 투석을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혈압을 낮추는 거는 카디오베스큘러 프로텍션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CKD에 대한 것은,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outweigh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acceptable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샘플 모아둔 거를 가지고 키드니 인저리 마커를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텐시브하게 컨트롤했던 그룹과 스탠다드하게 컨트롤했던 그룹에서 이 실제 키드니 인저리 마커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헤모다이내믹 탄 체인지로 크레아티닌이 살짝 올라가고 키드니 펑션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트루 키드니 데미지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코드 연구자들도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코드 연구에서도 실제로 이제 CKD 아웃컴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재보니까 키드니 인저리 마커들이 스탠다드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한 그룹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나빠지지 않은 걸 봐서 이거는 진짜 키드니 인저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드니 인저리가 GFR이 떨어져 갔기 때문에 마냥 이걸 둘 것이냐,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제 MDRD 연구와 아스크 연구 두 가지를 합쳐서 분석을 했었는데 GFR이 약 20%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이 서바이벌에 대한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상 GFR이 더 떨어지면 더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혈압을 더 낮춘다고 해서 그 베네핏이 소실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까지의 그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텐시브하게 블러드 프레셔를 컨트롤을 하면 이렇게 신장, 콩팥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것보다는 이 심장이 보호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미시브하게 관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가 현재까지의 이제 어떤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DIGO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코멘트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120까지 혈압 타겟을 이렇게 낮춘 것은 전혀 키드니 프로텍션을 그 베네핏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카디오 프로텍티브와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에서 BP 타겟은 조금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다이아베티스와 논다이아베티스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가 되었고 아직까지 당뇨 환자에서도 아주 이렇게 아주 솔리드한 에비던스가 결정적인 연구가 없잖아요. 글로메룰 네프라이티스에서는 더더욱이 이민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이제 전무한 실정이고요. 폴리시스틱 키드니 환자에 있어서도 홀트 PKD라는 연구에서 한번 혈압을 관찰하긴 했었는데 키드니 펑션이 보존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혈압을 조금 더 낮춘 것이 상당히 낮췄는데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도 이제 GFR을 호전시키는 건 아니었고요. 시스트 그로스 정도를 조금 잘하는 것을 이제 완화시켜 준 것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제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제니스한 콩팥병이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블러드 프레셔의 타겟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향후 이제 연구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CKD 환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발병률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혈압을 너무 낮췄을 때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톨러러비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어지럽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낙상을 당하게 되면 또 프랙처를 당하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BP 타겟고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이 퀘스천을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환자에서 그런 혈압골은 얼마일까?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10년 후에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한테서 계산을 해보면 10년 후에 약 16%의 10year 리스크 팩터가 16%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혈압이 135에서 128로 떨어졌다면 이 사람의 혈압을 이제 120까지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LDL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타틴을 써서 적극적으로 낮춰준다면 그 10년 후에 카디오베스큘러가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한 1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한내과학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에 대한 리뷰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리뷰 논문에 이제 자세한 기록들이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서머리를 하면 현재까지 이제 옵티멀한 블러드 프레셔의 골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아웃컴, 키드니 아웃컴,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그다음에 사망률까지 줄여주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세 가지 골을 모두 잡는 그런 혈압 타겟은 아직까지는 잘 없고요.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혈압이 이제 120 정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one size doesn't fit all. 모두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향후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일선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